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 영상 콘텐츠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게시된 지 불과 2주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한 이 영상의 제목은 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국의 미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콘텐츠를 제작한 이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며 한국의 미래를 향한 극도의 비관론을 표출하여 일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영상이 공개된 직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현지에서 직접 영상을 촬영하여 이 비관적인 주장에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는 미래가 있다, 혹은 한국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인터넷상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자신의 모국처럼 사랑하고 열렬히 변호하는 외국인들이 이토록 많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페이커리 페이크 코리아 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미국보다 한국을 자신의 나라로 여기고 깊은 애국심을 표하는 미국인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제이슨 역시 그러한 사람들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온라인상의 격렬한 논쟁 속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더 깊이 관찰할수록 역설적으로 낮은 출산율의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한국은 세상에서 아이를 양육하기에 가장 좋은 국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최고의 안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인들이 출산을 망설이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이 제기된 계기가 된 영상 중 하나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한국의 커플들을 담았는데 유모차 안에 아기가 아닌 반려견들이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국 커플들이 출산 대신 반려견 양육을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했으며 그 수혜를 반려견들이 누리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영상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비하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보았으나 댓글 반응을 보면 그 의도는 전혀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이 영상을 통해 한국인들에 대해 더욱 호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내 눈에는 저 강아지들이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라는 댓글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물림사고가 하루에도 수백 건 발생하는 현실과 대비하여 한국의 반려견 문화가 보여주는 책임감에 감명을 받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물론 아이 대신 반려견을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다소 다릅니다. 한국인의 낮은 출산율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행복하게 양육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면 출산하지 않는 것이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울 준비가 완료되고 모든 정신적, 물질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때까지 출산을 미루는 이러한 인식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대부분의 국가 국민들이 공유하는 철학입니다. 선진국일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커플당 평균 10명의 아이를 낳기도 하는 현실을 볼 때 국가가 선진화되고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국을 열망하는 미국인들은 한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진적인 국가이며 한국인들이 가장 영리한 민족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기에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불가피한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출산을 피한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선진국 국민들보다 훨씬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꺼리는 것은 그들의 인식 수준이 매우 선진적임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저출산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최근 한국을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서 출산율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SNS상에는 한국이 얼마나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에 최적의 나라인지를 조명하는 영상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댓글 반응의 주류는 와, 진짜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도 저런 시스템이 있다면 당장 아이를 낳았을 텐데 라는 감탄이었습니다. 특히 화제가 되었던 영상은 지하철 게이트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승차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유아 전용문이 별도로 존재하여 아이들은 무료로 이 문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시스템인데 그 이유가 한 외국인 댓글에 명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저런 문이 있었다면 개나 소나 전부 저기로 공짜로 통과했을 것이다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다른 외국인 역시 most likely 거의 확실하다 라고 동감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이런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과거 뉴욕 지하철에서 공짜로 승차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듯이 이미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인 뉴욕에서도 무단 승차가 만연한데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유아 전용문은 너무나 충격적이며 만약 미국에 있었다면 범죄자가 아닌 일반인들조차도 쉽게 무단 통과했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한국에 존재하는 시민의식은 놀랍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서울 지하철에는 물리적으로 막는 장치가 없는 게이트마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들은 이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댓글에는 United States can't relate. 이건 미국에서는 절대로 공감할 수 없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돈을 내지 않고 지나가면 보이지 않는 전기 충격 시스템이 작동하거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가 잡으러 올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엄청난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출산 문제에서 잠시 벗어나 지하철 이야기에 빠졌지만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충격받는 요소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증폭시키는 요소 중 하나는 어린이 보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외국에서 온 어린이를 위해 하루 일과 내내 안전을 책임져주는 횡단보도 지킴이와 관련됩니다. 원래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자동차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에 한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그것만으로 부족하여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횡단보도를 지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을 막아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미국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미국에도 크로싱 가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신호 무시가 심하고 차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위험한 학교들은 학교가 직접 인력을 고용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안전한 도로에서도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 대다수가 자원봉사로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고용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자원봉사로 확인된다면 저는 반드시 이 내용을 해외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이슨은 미국에서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기에 이 크로싱 가드에 대한 내용 역시 추후 미국 시청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또 한 번 충격적인 반응을 일으킨 영상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전혀 놀랍지 않은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 영상입니다. 사람이 붐비는 만원 지하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임산부 좌석에 앉지 않고 자리를 비워두는 모습은 외국인의 눈에는 조작된 영상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해당 자리는 벌금 등의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국인들의 양심에 맡겨 최대한 앉지 않으려는 시도입니다. 인파 속에서도 그 자리가 비어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나 이 영상 보고 와 라고 소리 질렀다 는 댓글이 달릴 정도였습니다. 물론 일부 댓글에는 자신이 지하철을 탔을 때 남자들이 저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경험도 공유되었습니다. 이 좌석이 임산부가 오면 비켜주는 자리인지 아니면 항상 비워두어야 하는 자리인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합니다. 저 역시 자리에 앉아 있는 중년 남성을 본 적이 있지만 임산부가 근처에 왔다면 자리를 양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의 정확한 운영 방식에 대해 아는 분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임산부에게 자리를 비켜주려다가 오히려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비만 인구가 많아 단순히 배가 나온 사람을 임산부로 오인하여 자리를 양보할 경우 바디 쉐이밍, 바디 쉐이밍으로 간주되어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체형은 흔합니다. 따라서 배가 많이 나오셨네요. 임산부시군요. 자리를 양보해 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입니다. 미국을 여행할 때도 상대를 임산부로 단정하거나 개월수를 묻거나 자리를 양보하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국의 비만 유병률은 한국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임산부 배제 시스템이 존재하며 이는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할 때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좋은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반면 한국은 그러한 극단적인 이들이 적어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저, 제이슨, 또한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된다면 반드시 한국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한국인이 아니라면 그 계획은 어려워지겠지요. 이제 한국인 남편을 찾으러 한국에 다시 가봐야 하는 걸까요? 물론 장난입니다. 얼마 전 제 유튜브 채널에 60대 아주머니 구독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그 댓글을 보고 살짝 눈물을 글썽겼습니다. 한국어는 이토록 감성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한국어로 들으면 뭔가 뭉클한 감동이 더해집니다. 그 댓글에는 제 이야기에 푹 빠져서 듣다 보니 어릴 적 할머니 무릎에 머리 베게 하고 옛날 이야기 듣던 일들이 떠오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콘텐츠가 뭐라고 옛 기억까지 소환하는지 이러한 댓글들을 접할 때마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문장, 어릴 적 할머니 무릎에 머리 베게 하고 옛날 이야기 듣던 은 영어로 똑같이 번역하면 감동이 덜한데 한국말이 가진 언어적 아름다움이 너무나 예쁩니다. 저는 거의 모든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읽고 있으며 한국 분들은 너무나 친절하여 제 채널에서는 아직까지 악성 댓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며 크게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컥하기도 합니다. 이 울컥이라는 단어는 참 재밌습니다. 울은 우는 느낌을 주지만 컥은 울려고 하다가 갑자기 울음이 목에 딱 막히는 느낌입니다. 사람이 크게 감동받거나 격앙될 때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울다가 갑자기 컥하고 막히는 감정이 드는데 이를 울컥한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국말은 배우면 배울수록 흥미진진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한국어 어휘력이 좋다고 칭찬해 주시지만 저는 대본을 직접 쓰고 제작하면서도 때로는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친구에게 단어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직 한국어가 완벽하지 않음에도 최근 발음이 많이 좋아졌다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께 더 나은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 사회의 선진적인 모습에 대해 여러분이 가장 충격받았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 제이슨의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